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이춘환 본부장입니다. 12, 16 대책이 나온 후에 시장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고가주택,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9억 미만 주택은 여전히 거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자금이 얼마가 확보가 되어 있고 주택을 어떻게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현재 10억 미만, 9억 미만 이 정도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매수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고가 주택의 큰 회오리 바람이 몰아친 이유 중에 하나가 보유세 강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올해 지금 60만 명에 해당되는 분이 해당된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다 지금 집값이 많이 상승을 해서 작년에는 약 43만 명이 해당이 됐었고요. 올해 17,000명이 더 증가를 해서 60만 명이 지금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걷어들여지는 세액도 2조대에서 3조 3천억대로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종부세 내는 게 소원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이제 1일부터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납부 기일이었는데요. 이거 납부하면서 이 돈을 내야 되는 건가 하는 고충을 많이 토로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많은 세무사님들도 유튜브에서 설명을 하시고 다른 유튜버들도 설명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오늘은 세무사님 모시고 진행을 하려다가 워낙 이제 빨리 여러분들한테 전달되어야 되는 내용이어서 제가 혼자 진행하게 됐습니다. 제가 전문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꼭 세무사님들과 상의하시길 바라고요.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앞으로 우리한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라고 우리가 말하는데요. 이거는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이제 주택분에 부과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올해 부과된 것보다 내년에는 약 한 30%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12, 16 규제 대책이 나오면서 또 입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빨리 진행해서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이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 입법을 이제 발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안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요.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재산세와 더불어 6월 1일 기준해서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보유하셨을 때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보통 상승장, 집값이 막 올라가고 있는 상승장에 보면 중개하는 시장에 있어서, 현장에 있어서도 이제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매수자들은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냥 내가 재산세를 부담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등기를 갖고 오는 경우, 잔금을 치르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하락장에서는 또 매도자가 6월 1일 기준에서 부담하는 그런 모습도 저희가 종종 보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시장이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에 따라서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잔금을 누가 치르느냐 이런 것도 좀 다른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가 되고요. 그리고 납부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올해 85%로 이제 부과가 됐는데 내년에 이제 90% 그리고 95% 5%씩 상한해서 2022년까지 더 올린다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공시지가라고 하죠. 지금 세금을 낼 때 부과되는 공시지가 비율도 상향 조정된다고 보고 있고 현재는 약 70%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점점 가격을 지금 상향 조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공제가 가능한데요. 60살 이상, 60에서 65세까지 20%, 그 다음에 65세에서 70세까지 30%, 그리고 70세 이상 40% 연령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한 주택을 계속 갖고 계실 경우에 보유 공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합해서 보유 기간 공제와 연령 공제를 합하면 최대 80%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만약에 다주택자라고 하면은 임대사업자를 냈을 경우,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배제 신청을 했을 때, 합산 배제 신청을 했을 때, 원래 1세대 1주택과 그거는 분리돼서 합산되지 않는데 그 조건이 있죠. 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어야 되고요. 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때 등록 시점에 수도권 지역에서는 6억 이하,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수도권 외의 지역은 공시지가가 3억 이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내가 18년 9월 13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들이 있다면, 아직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많이 갖고 있을 경우엔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부동산세를 장기 보유했을 때 공제받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즘 보통 공동명의로도 많이들 하세요. 공동명의로 했을 때는 이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1인당 6억씩, 기준시가 12억까지, 2명이니까 12억까지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단독명의로 했을 때는 1세대 1주택에 9억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종합부동산세의 장기 보유 공제를 받으시려면 단독명의로 하셔야 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제 공동명의로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양도소득세나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보기 위해서 공동명의로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단독명의로 하셔서 지금 현재 장기 보유 그 종합부동산 종부세에 감면을 받고 계신 분이 뭐 따로 공동명의로 바꾸시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계산기로 계산해 봤을 때 그렇게 수익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임대사업자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1세대 1주택에 종부세 장기 보유 공제를 받으시려면 그 주택에 거주하고 계셔야만, 6월 1일 기준으로 거주하고 계셔야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임대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 내가 실거주를 그 주택에서 하고 있어야 되고, 단독 내 주택이 하나이신 경우에는 반드시 거기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장기 보유 공제는 가능하다. 이 장기 보유 공제라는 것이 좀 기간별 공제하고 연령별 공제가 있고요. 근데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보유세 중인 하나인 종합부동산세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세무법인 다솔 박정수 세무사님께서 준비하신 자료를 제가 이번 유튜브에 좀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예상 세액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 세액을 보면서 이게 이제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이 2000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세대별로 했다가 또 인별과세로 변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세법이 변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 가격, 공시 가격 기준으로 쭉 봤을 때 거의 이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그리고 최근에는 마포, 성동구, 신축까지 모두 이제 포함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건 정부에다 우리가 월세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지금 10억이었을 경우에 올해 19년도에 종합부동산세가 160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내년 20년이 되면 공시지가가 11억으로 올리면서 종합부동산세가 370만 원 정도로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예측에 불과하긴 하지만 이제 증가액이 이렇게 200만 원 정도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자산을 지금 만약에 2주택자다라고 하면 이제 세액 상한가액이 최근에는 150%였었는데 1주택은 150%인데요.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세액 상한 금액이 200%에서 300%로 지금 상향 조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이신 분들은 종부세 부담이 굉장히 많이 커질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는 제가 10억에 예를 들었었는데요. 중간으로 넘어와서 약 15억 정도 공시지가가 나온다면 종합부동산세가 올해 약 570만 원 정도가 나왔다고 하고, 내년에 공시지가가 상향 조정이 되면서 16억 5천만 원이라고 상향 조정이 되면 실제 종합부동산세가 1,000만 원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의 100%가 증감해서 여기 보시면 1,110만 원 정도가 상승한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는 9억 원까지, 다주택자까지는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요. 부부 합산했을 땐 12억까지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아까 말한 것처럼 2019년에는 85%, 2020년에는 90%, 2021년에는 95%, 2022년에는 100%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부세에 대한 부담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여기 공시지가 30억 뭐 쭉 나와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공시지가 30억 뭐 이런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뭐 60만이라는 인구를 봤을 때는 적지 않은 숫자가 종부세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부에서도 너무 가파르게 지금 보유세를 올리고 있어서 이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부담이 커지고,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지금 과연 이번 6월까지 그 중과를 하지 않고 1주택자가 10년 동안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라고 하는데, 지금 이때 매도를 해야 되는지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이 없으면 굉장히 버티기 힘든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거의 2배 이상, 지금 2배 이상의 지금 세율들을 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보다 내년에 거의 100% 이상 상승할 그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종부세 같은 경우들이 가끔 오류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으시면 과연 내 주택이 맞는지 자세히 살피시고, 거기에 또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서 준공일자가, 예전에 준공일자가 아니라 신축 준공일자가 잡히면 내가 주택 보유 공제를 받지 않고 고지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곧바로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12월 15일이 지나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은 그 기간 내에 납부를 일단 하셨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있으면 과태료까지 더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자마자 확인을 하셔서 이게 정확한 금액인가 확인하시고 납부하시는 방법을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틀렸다 라고 하면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셔야지만 환급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국가에서 잘 전산 처리를 해서 나왔겠지라고 하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 했을 경우 종합부동산 배제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원활하지 않아서 지금 세금이 부과된 경우도 있고요.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그 매입 시점, 신축 시점을 잘못 전산에 입력이 돼서 내가 지금 종부세에 장기 그 기간 공제를 받지 못해서 더 많이 부과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종부세를 좀 줄이는 방법이 없느냐. 지금 현재로서는 정말 내년, 후년 계속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그 지금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주택, 부동산 투자를 많이 안 하시고 내가 그냥 한 주택에 만족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독 명의로 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임대사업자를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6월 1일 기준으로 임대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하시고 꼭 반드시 종부세 배제 신청까지도 하셔야 합니다. 그걸 안 해놓으면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그걸 안 해놓으면 우리도 국세청이 할 말이 없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점점 지금 이 자산 관리하는 데서 어려움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의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택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으면 매도해서 주택수를 줄이는 방법도 있고, 임대사업자를 해서 배제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주택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뭐 매도하기도 좀 어렵다, 또 아깝다, 이런 부분들은 증여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지금 작은 금액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내기 시작했고, 앞으로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서 더 서울 시내의 많은 주택들이 종합부동산세에 해당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은 천천히 내가 공제받을 부분이 뭔지, 그 다음에 세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할 때, 임대 등록할 때의 기준점도 잘 지키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이야기는 12, 16 규제 같은 것이 나오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성을 잡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특히 강남, 서초, 송파 등 용산 뭐 이런 고가주택이, 초고가 주택들이 모여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가격 조정 같은 것도 보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기 때문에 고민이 더 깊어질 것 같고요. 그 외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과연 얼마나 조용히 있다 움직일 것이냐. 사실 시장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거든요. 제가 12, 16 규제책이 발표난 이후에 시장을 아주 면밀히 보고 있고 현장을 보고 있는데 실제 거래가 지금 잘 되고 있고 매물은 잘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2, 16 그 전 상황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주택의 시장이 조금 지금 관망세로 들어간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그리고 입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재산세를 내는, 이주하고 나서 재산세를 내지 않고 멸실이 되면 종합부동산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입주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당분간 종부세에 대한 부담은 없으실 거라는 생각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연말이라서 더 추가적인 세미나 같은 건 진행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새해에 역시 그 12, 16 규제책에 따른 그 변화와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오실 수 있도록 이번에 2020년 1월 4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세미나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 주 10일 낮 오후 2시에도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거 오셔서 질문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은 세금뿐만 아니라 팔아야 돼요, 사야 돼요, 질문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세미나에 오셔서 궁금한 거 많이 해결하시도록 하시고요. 저희 유튜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밴드에도 들어오셔서 함께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비스트의 이춘남 본부장이었습니다.